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사랑, 헌신, 간호사입니다. 희망대학은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전주대 간호학과 슈퍼스타 전형, 가천대 간호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간호사가 희망인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요즘 날씨도 정말 더운데 아이가 공부는 잘 하고 있나요? 더운 날씨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네. 안쓰럽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이 학생부를 보면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시종일관 간호사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간호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학급에서도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도 했고 또 이제 학교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그부들이나 또 교우들을 배려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은 이 그 육체 또는 마음의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꿈이 확실한 친구인데 네네.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석장, 학생부 종합전형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이 수시 히든카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학생부 교과 3장, 그다음에 종합 3장, 이제 6장의 카드 모두를 학생부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그 간호학과는 자연계 학생, 뭐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이제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과이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남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추세고요. 따라서 이제 성적도 계속해서 매년 향상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3.73이라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대학의 간호학과를 이제 교과 성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성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이 어떤 그 교과 성적으로 진학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성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3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2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이제 고려가 된다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주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앞서 최준규 선생님께서도 이 간호학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학생은 인문계 네, 학생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자연계 학생이 지원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간호학과는 인문계열 학생을 따로 뽑고 또 자연계열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인문 학생은 수능 최저도 다르게 자연 학생이랑 서로 수능 최저도 다르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교과를 반영할 때에도 또 인문 학생은 사회 영역이라든지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그대로 반영하고요. 자연 학생은 자연 학생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을 본다고 해도 인문 학생은 인문 논술을 보고 자연 학생은 자연 논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학생이 큰 이렇게 장애는 없어요. 이 학생은 지금 인문 학생인데,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자연 학생,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 어느 데서 문제점이 있냐면 공통으로 이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공통으로 선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같이 적용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가형은 1등급 정도를 더 낮추어서 그러니까 1등
수능 수리 가형을 응시한 학생,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1등급 정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고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그냥 한꺼번에 공통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맞추기가 자연계 학생이 좀 어렵다는 점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을 우리가 반영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보다는 조금 교과 성적을 따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연계 학생이 그런 점이 좀 불리하다는 것을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100분의 75%의 4등급, 수학 나영 69%의 4등급, 영어 88%의 3등급, 1%가 부족하죠. 그다음에 한국사는 이제 2등급이고요. 탐구에서 한국지리가 25%의 6등급, 세계지리 43%의 5등급. 그래서 학계 평균은 4.13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4월과 6월 달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는 4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역시 똑같이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등급이 하락했지만 세계지리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등급이 이제 향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4월과 6월의 성적이 4.13으로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요. 다행인 것은 4월 달에 이제 재생들이 유입이 이제 없었다고 보고 6월 달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재생들이 한 7만 6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이제 좀 어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탐구 성적이 아직 좀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제 뭐 수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의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시 수준의 대학과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전략을 짜려다 보면은 정시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될 텐데 6월달 그 모의평가에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800점 만점 중에 442점이 나옵니다. 자,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원광대 또 전주대 가천대를 살펴보면은 정시 모집입니다. 원광대 가군 같은 경우 간호학과가 490점 정도는 돼야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은 442점이니까 48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대 나군의 간호학과는 467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25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가천대 나군의 간호학과는 488점으로 보면은 46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그 희망하는 학생은 정시 지원으로는 현재로서는 참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틀렸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이 비문학, 즉 다시 말하자면 독서에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독해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나 계산 쪽에서는 성적이 괜찮은데 이 문제 해결 쪽에서 이제 많은 그 오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보완이 필요하고요. 영어는 이 독해 쪽에서 또 많이 이제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능력 보완하는 것도 앞으로까지 이제 어떤 그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영어는요 1% 부족한 3등급이니까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은 2등급까지도 향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인데요. 가장 좋은 과목이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2.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3.4등급, 수학은 3.8등급, 사회는 5.3등급으로요. 내신 성적 평균은 국수 영사 3.73이 되겠습니다.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시작해서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유지하다가 4등급으로 약간 이제 하락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4등급에서 시작해서 5등급, 3등급 이렇게 약간의 어떤 등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시작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2등급, 3등급, 다시 2등급으로 등락의 폭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3.73인데요. 교과로 지원하기에는 사실 간호학과로서는 이제 성적 포지션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종합으로 이제 결국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비교과 이제 그 경쟁력이겠죠. 요 부분 이제 뒤에 살펴볼 거지만은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성적이 이제 우수하기 때문에요. 이 영어 성적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진학하는 방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의 성적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은 4.5니까요.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상당히 좀 피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이제 특정 과목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그런 대학 쪽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3개의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자율, 봉사, 진로활동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되게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해온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어머니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그 간호사라는 그 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나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가진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본인 적성하고도 좀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잡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우리 학생 봉사활동을 보니까요. 그 헌혈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혈이라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의미를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그 나눔 진료 활동에 우리 학생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해준다든지 또는 약국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봉사활동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쭉 비교과를 평가를 해볼 텐데요. 이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요, 뭐 이 학교 자체가 이제 행사가 다양하고요. 또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거기에 참여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느낀 점들이 잘 정리가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리더십 캠프라든지 또 본인들이 이제 그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1학년 96시간, 2학년 56시간 헌혈에도 참여했고 또 배려와 나눔이라는 어떤 봉사의 어떤 취지에 적합하고 간호사로서의 어떤 인성도 이 부분에서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는요, 진로 활동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일관된 진로 활동을 갖고 있었지만은 또 다양한 또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어떤 흔적들 또 본인이 정한 이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점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요, 이 수상 경력인데요. 1학년 때 5건, 2학년 때 2건, 뭐 꼭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수상 경험이 상당히 좀 적고 또 영어에 주로 이제 편중이 돼 있었다. 특히 이제 경시대 같은 경우는 이 영어 경시대 성적 실적 한 건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인성을 알 수 있는 이 효행 부분 모범상이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이제 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제 간호사를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동아리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학생이 이제 사진 쪽에 또 흥미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풍경 사진 촬영하는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도 활동했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아마도 이것이 이제 본인의 진로 쪽하고는 이제 연관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독서였는데요. 1학년 때 3권, 2학년 때 6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독서 기록이 1학년 때는요.
국어 1영역에 3권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은 없고요. 또 이제 공통 교양 도서도 이제 독서 기록이 없고요. 2학년 때 기록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통 담임 교사가 이제 기록하는 이 6권 외에는 각 교과별 독서 기록이 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독서에 대한 그 역량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느냐라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참여도는 성실하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탐구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주로 교과마다 별로 그렇게 이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오늘이 이제 8월 11일이니까요. 아직 그 1학기 마감이 될 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독서 활동과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요걸 아직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준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은 역시 이제 원광대 간호학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지망은 전주대 간호학과, 가천대 간호학과인데요. 저는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원광대 간호학과를 이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원광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간호학과에서는요, 이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이긴 하지만요, 나름대로 이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의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희망하는 그런 대학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지망이니까 6개의 카드에서 일지망 정도는 본인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원광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5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요. 2015학년도에 42.6대 1, 전년도는 약간 떨어져서 23.8대 1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취하고 있는데요. 1단계 4배수는 교과 30에 서류 7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입니다. 1단계 평가에서 이 비교과는요.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사회성,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부에 기초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2단계에 가면 이제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지원 가능한 성적은요. 3등급 정도 내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비교과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능성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1단계 평가 기준이 이제 300점인데요. 학교생활 충실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성이나 사회성 정도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70점 정도로 준다라면은 1단계 통과의 가능성은 대개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은 다소 아쉬운 것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한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상향 지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학교의 전년도 최종 합격자의 그 내신 평균을 보면 2.6등급이니까요. 우리 학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한 거 조언도 좀 해주시죠. 네, 추천 전형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서대 간호학부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모집 인원은 19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2015학년도는 22.59대 1, 2016학년도에는 18.62대 1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50에 면접 50인데요. 이 학교의 학생부 반영 교과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별 각각 2과목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이 중에서 이제 각각 교과별로 가장 우수한 2과목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2.63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학생부 비교과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 또 표현 능력 뭐 이런 부분 또 도덕성, 사회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요 2.73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니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땐 2.63이니까요. 아마 이제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1단계 자체 이제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의 경쟁력만 갖고 있다라면은 뭐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아니요. 네, 오늘 저희가 충분히 상담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좀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좀 더 현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네. 아이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전략 잘 세우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부모님과 진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학생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전공에 대한 부분 또 어떤 학생은 조금씩 교과 성적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소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냥 뭐 포기하거나 뭐 또 대학을 낮추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보이지 않았던 장점을 좀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좀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염형윤 선생님의 2017 논술 전형 합격 가이드 인문계 논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